내 이름은 키토 조지. 괴식을 찾아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괴식 헌터다. 괴식이 뭐냐고? 바다 거북은 회로 먹어야 맛있죠. 한 입에 드세요. 감사히 먹겠습거부. 인류의 식문화가 만들어낸 이단아이자 그 지역을 말해주는 또 다른 역사라고 할 수 있지. 나고 자란 시골에서 메뚜기나 날도래의 유충을 먹던 습관 덕분에 괴식의 매력에 빠져든 나는 박각시나방 유충이잖아. 맛있겠다. 일본을 넘어 세계 각지의 비경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괴식을 재패하는 여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넓고 괴식의 길은 깊고도 넓기에 배가 고픈걸? 오늘은 또 뭘 먹어볼까나? 괴식을 찾아 떠나는 나의 여행은 오늘도 계속된다. 그런 연유로 이번에 내가 방문한 곳은 바로 북미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멕시코 공화국이다. 길거리마다 색감 한번 화려하군. 이곳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미국 옆에 위치한 뜨거운 기운만큼이나 열정도 뜨거운 나라다. 치안은 뭐 빈말로라도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혹시 일본인? 멕시코가 여행하기엔 좋은 나라지. 재밌게 놀러가라고. 고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나라의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은 한번 경험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 느껴진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괴식이 날 부르는 소리가. 그래, 바로 타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단의 요리, 괴식 때문이다. 내가 이 위대한 상대와 승부를 내기 위해 고른 곳은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역신 역시군. 내부 인테리어부터 기품이 넘쳐 흘러. 멕시코의 식문화는 7,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나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탐독했다. 강한 상대들이 질비해 있잖아. 역시 인류는 다르군요. 감사합니다. 메뉴를 보니 살사와 같은 평범한 요리와 함께 내가 찾던 바로 그 음식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렇게 주문 후 잠시 기다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첫 번째 음식이 나왔다. 위틀라코체 케사디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즈와 함께 구운 또띠아의 향에 침이 고였다. 케사디아란 치즈를 메인으로 여러 재료를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또는 얇은 피에 싸서 먹는 음식을 의미한다. 또띠아의 바삭한 식감과 치즈의 풍미가 대단하군. 멕시코에서는 보편적인 음식에 속하지만 괴식 헌터인 내가 주문했다는 건 절대 평범하진 않다는 뜻. 잠시 그 맛을 음미하고 있다 보니 치즈와 또띠아 외에도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옅은 쓴맛이 느껴졌다. 이게 위틀라코체의 맛인가? 절단면 사이로 보이는 치즈 속에 가려진 희고 검은 무언가. 이게 바로 이 쓴맛의 정체다. 위틀라코체는 멕시코에서 유명한 재료로 그 정체는 깐부기병에 걸린 옥수수다. 깐부기병의 원인은 검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보기엔 검게 보이지만 영양가는 높다고 한다. 즉, 겉보기에만 검게 보이는 진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말씀. 잘 먹었습니다. 훌륭한 에피타이저였어.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다음 요리와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각시나방 유충 소태 또띠아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몸을 곧게 뻗은 채로 누워있는 희고도 붉은색을 띤 박각시나방의 유충이었다. 이 박각시나방 유충은 메스칼이라는 술의 원료가 되는 용설란에 기생하는 종이다. 멕시코에서는 고급 요리라던데 과연 맛은 어떨지. 바퀴벌레조차 먹은 이 몸에게 박각시나방 유충 따윈 위협조차 되지 않았다. 어금니로 톡톡하고 으깨어 먹어보니 흰살 부분은 바삭한 데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붉은 살에선 단맛이 나는걸. 과연 고급 요리라 불릴 만큼 맛이 괜찮았다. 다음으로 야채와 함께 살사 소스를 뿌려 또띠아에 싸서 먹어보니 맛과 풍미가 한층 깊어졌잖아.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미식과의 조우에 신이 난 나는 그릇까지 싹싹 긁어 먹어버렸다. 조금 포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무렵 세 번째 상대가 등장했다. 에스카몰레스 나왔습니다. 이게 그 소문에. 눈앞에서 밝게 빛나는 흰 가루들. 이것이 바로 멕시코의 캐비어, 에스카몰레스다. 캐비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것의 정체는 검은 보석과는 전혀 다르다. 가까이서 보니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검은 다리도 보이고. 왜냐하면 이 녀석은 식용개미의 유충이니까.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전 박각시나방의 유충과 다를 건 없었다. 오히려 겉모습이 평범해서 먹기 쉽다고.
이런 흰 쌀알 같은 비주얼로는 내 숟가락을 멈출 수 없다. 잘 먹게 네스카몰레스! 독특하고 입안에서 터지며 짠맛과 동시에 퍼지는 버터 같은濃厚풍미. 이것도 꽤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개미의 유충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내놓으면 누구나 즐겨 먹을 만한 맛이었다. 세 번째 상대도 깔끔하게 끝을 냈지만 메인 요리는 이제부터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구아나 수프 나왔습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이번 여행의 목적. 스푼으로 가볍게 휘저어보니 이구아나의 손이 턱 하고 등장했다. 껍질째로 조리했을 줄이야.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 꽤 괴기스러웠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내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잘 먹겠습니 이구아나! 기합과 함께 나는 이구아나 고기를 한 입 크게 물었다. 살은 닭과 같은 비슷한 맛이 나고 뼈에서도 부드럽게 떨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냄새가. 이구아나의 피부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다. 똥 냄새조차 명암을 못 내밀 정도의 악취가. 이걸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뱀이나 거북이한테서 나는 파충류 특유의 냄새라고 해야 하나? 비늘도 부드럽고 콜라겐도 탱탱하게 잘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살코기는 물론 수프의 맛까지 전부 죽여버리는 이 냄새. 설마 셰프님이 잡내를 잡는데 실패하시기라도 한 걸까? 아무리 그래도 분노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땐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들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 이 정도의 냄새는 말 고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키토! 다행히도 지금까지 쌓아온 화려한 전적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야! 겨우 도마뱀 한 마리, 이 키토님이 깨끗하게 먹어주마! 그렇게 이번 싸움도 끝이 났다. 잘 먹고 갑니다. 어떠 오세요. 그로테스크한 식감과 끔찍한 맛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지만 냄새가 강한 음식은 정말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렇긴 해도 이번 싸움으로 나도 한 걸음 더 성장했다고 해도 좋겠지. 하지만 자만은 금물이다. 괴식의 길은 험하고도 혹독하니까. 그걸 답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고